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여전히 왜곡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로 쏠림 현상이 이어졌고 또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안타깝게 거의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SK 아이테크의 실적이 방금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그리고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강세로 마감을 지은 SK 아이테크놀로지였고요. 또 아이폰 출시 지연으로 인해서 하락 중이던 LG 이노텍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3% 넘게 빠졌다고 합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LG 이노텍 내일장 어떤 주가 흐름 보일지 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수도 시장도 크게 밀리는 하루였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창환 부장 그리고 최진욱 팀장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이 오면은 또 반등장이 오기 마련이겠죠. 네, 오늘 뭐 쏠림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이제 오늘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깜짝 아침에 놀랐습니다. 세보니까 상승 종목수가 220개, 좀 지나니까 뭐 180개 뭐 이러더라고요. 하락 종목수 2,200개인데, 네. 요거는 어쨌든 그 공매도 롱숏 간의 그 포지션으로 인한 좀 현상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주로 이제 공매도 쪽에서 산 종목들이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쇼커버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쪽이 급등 나오고 다른 종목들이 일제 다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단 벌어진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승 종목수가 정말 적었던 하루였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 종목이 두 자릿수대여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수급 쏠림이 있다고는 하지만 좀 과도하게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 흐름이 이어지지 않기를 많은 분들이 좀 바라실 것 같은데 시장 흐름이 앞으로 좀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게 이제 사실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네.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린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랑 포스코그룹주를 비롯한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공매도가 워낙 지금 집중됐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네. 다른 종목들을 손절하면서 쇼커버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게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또 여실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이게 이벤트 좀 해소가 돼야 되고요. 공매도 잔고 이런 것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에코프로 쪽은 그룹주는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쇼커버가 들어와서 공매도 어쨌든 숫자가 확연히 줄어드는데 네.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공매도가 어제 사상 최고로 늘고 지금 오히려 또 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PBR 한 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공매도가 늘고 있어서 지금 2차전 공매도 대전이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확전이 돼가지고 지금 판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 그 영향도 오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이제 상징적으로 150만 원이 돌파가 나오니까 네. 거기서 이제 일부 이제 차익 매물도 좀 개인 쪽에서는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타이밍에 어쨌든 포스코 홀딩스 그룹주를 비롯해서 공매도가 한 번 더 쏟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게 네. 이제 오늘 2차 전지 급등으로 인해서 공매도 쪽에 항복 선언이 된 게 아닌가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 판단으로는 이게 이제 새롭게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그 시작이 지금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코스닥이 5%까지 밀리더라고요. 또 한 번 제 눈을 의심했는데 시장 하락의 이유를 굳이 찾아본다면 FOMC를 목전에 두고 있기도 하고 IMF에서 우리나라 성장 전망을 또 한 번 낮췄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뭔가 상승 반전할 만한 포인트가 부재한 것 같긴 한데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FOMC 같은 경우 11월까지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부분으로는 저는 좀 없을 확률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SK하이닉스가 지금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당시에 HBM 관련주들이 한 차례 좀 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매출은 생각보다 그래도 좀 견조하게 나왔고 이익도 지금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또 견조하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이미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바닥을 찍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HBM3 관련주 종목들이 일부 좀 반등이 나와준 부분들로 볼 때는 일단 수급적인 변화가 또다시 반도체 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는지가 좀 가장 첫 번째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좀 수급적인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매 추이만 봐도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단기에 좀 강한 매수세를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은 좀 기대감이 있는 2차 전지죠. 2차 전지 종목들에 좀 단기적인 좀 매수가 좀 많이 쏠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보게 되면은 추가 매수 여력이 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현재 외국인의 자금이 거진 다 소진이 됐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등락을 좀 거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수를 좀 끌어올리기보다는 좀 내리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 오늘 좀 과도하게 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 구간에서는 솔직히 지금 좋은 것만 보이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에 계속적인 수급 쏠린 현상들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보기엔 한 1만 계약 정도만 더 매도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 외국인의 자금이 좀 소진이 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일부 기대감에 몰렸던 2차 전지 종목들보다 그 부분으로 여파로 인해서 좀 많이 눌렸던 여타 다른 업종들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릴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뭐 2차 전지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지금 사실 가진 자들의 좀 보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상으로 너무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좀 고밸류, 고멀티플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솔직히 언제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인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먼저 빠지는 게 좀 가장 급선무고 SK하이닉스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 쪽에 좀 수급 현상들이 조금 몰리는지를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수급 불균형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코스피 안에서는 양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이 8천억 원을 넘게 사들였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주랑 그 포스코 DX 쪽으로 수급이 쏠린 것 같긴 한데 이런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건 뭐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가는 사람들만 가는 좀 그런 현상들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물론 좋지만 포스코 그룹주들의 좀 하반기 좀 유망성, 성장성을 조금 더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시기에서 이제 그 부분들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뭐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뒤쪽에서 이제 리튬 염호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리튬 강산에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하는 부가가치보다 오히려 리튬 염호 쪽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적으로 리튬 염호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마진 같은 부분들이 5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포스코 그룹주 입장에서는 지금 리튬 염호를 계속적으로 생산 투자를 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지금 마진율이 50% 이상이다 하게 되면은 하반기 때 그리고 내년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까지 만약에 포스코홀딩스가 매출을 2조를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1조는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마진율이 50%가 이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업이익 부분들에 있어서 쉐어 부분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단은 내년 그리고 내후년 포스코홀딩스의 좀 유력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금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앞서 5년, 10년 뒤에 좀 성장을 해줄 수 있는 2차 전지 쪽에 좀 수급 쏠림 현상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계속적인 수급 쏠림이 일어나는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다른 종목들이 뭐 지금 또 안 좋아서 빠지는 부분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내가 보수적으로 좀 대응 관점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일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손절을 진행을 하고 2차 전지 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부 다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내가 포트를 변화를 줘가지고 2차 전지 쪽에 포트를 100%를 형성을 했을 때 뭐 추가적으로 더 간다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폭탄적인 물량을 지금은 좀 가지고 있는 시기인 점을 고려를 할 때는 일단 삼성전자가 예전 구만전자 갔다가 쭉 빠졌던 그러한 현상들이 저는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 관점으로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 정리를 뭐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주인공이 바로 리튬 2차 전지죠.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2차 전지와 보유자와 아닌 사람들로 좀 나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빠질 때 사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서 물리시면 돼요. 물리시고 또 빠지면 더 사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상반기, 올해 이제 최고의 이제 주도주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11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올해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좀 반영됐고, 동사에 이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 기울기만큼 주가가 움직이는 거라 볼 수 있겠고요. 그 성장성은 아직 뭐 반영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제 이 그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 뭐 몇 년도를 반영하냐 이게 지금 그런 거는 시기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네. 속도가 빠른 건 분명한데 이게 이제 그 공매도가 워낙 좀 몰리다 보니까 그런 수급이 자초한 측면도 있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월 11일 MSCI 편입 그 지수 편입 결정을 앞두고선 그걸 기대해서 지금 오히려 좀 단기 매수까지 좀 들어오다 보니까 더 밀고 가는 거고요.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을 지금 개인들이 올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매수가 대부분 외국인 아니면 기관들이 올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빔이 올린 게 아니라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이 제일 많이 샀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를.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이 팔았고요. 이제 개인들이 네. 좀 많이 사는데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를 못 잡은 사람들이 포스코홀딩스를 대안주를 보고 지금 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이유가 이제 우리가 제가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릴 때 포인트 자체가 8월 달에 그 포스코 HY 그 클레 메탈을 통해서 리사이클을 통한 리튬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10월 달에 광산 리튬 준공이 시작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아르헨티나 요모라든가 광양의 리튬 공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리튬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선취매가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선취매가 들어오는 게 점점 이제 시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네. 더 이제 몰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응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그 동사가 이제 밸류데이를 통해서 이제 홍콩이랑 싱가포르에서 IR을 했지만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PBR 한 배 이상 올라오니까 네. 철강주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3배, 4배짜리 종목으로 봐야 되는데 뭐 10배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것을 자연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공매도가 나왔던 것이고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역대 최고의 금액으로 포스코홀딩스 공매도를 했고 네. 오늘도 공매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 BM에 대한 공매도로 이게 이제 판이 끝난 게 아니고요. 포스코홀딩스로 인해서 2차전 공매도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시작됐고요. 이거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워낙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제 팔 물량이 없어요. 거래가 생각보다 안 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판다는 얘기예요. 안 판다는 얘기 그냥 그 변동성만 나온 것이고 이다음 포스코 그룹주로 옮겨가서 여기서 전쟁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이제 요게 이제 개인들이 이제 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에코프로라는 그런 이제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공매도를 잡아먹기 위한 개인들의 수급이 포스코홀딩스로 상당히 쏠릴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아직 그 홍콩이나 이런 아시아 쪽 펀드 매니저 외에는 포스코홀딩스를 그냥 철강주로 알고선 네. 그냥 무식하게 공매도를 세게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지금 염호 그 리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실은 영업이익률 70% 이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알려진 거 바로는 한 80에서 90% 얘기하고 있고 광탄 리튬 같은 경우에는 55%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균 그러면 70%대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마진 그 이익이 찍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은 주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고 제가 그냥 여담을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 올해는 뭐 에코프로 아직은 에코프로의 시간이라 말씀드리자마는 내년도에는 포스코의 시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뭐 SKI랑 LG 이노텍 실적 짚어드렸는데 지금 계속 저희 하단으로 실적 속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 뭔가 영향이 없는 시장인 것 같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잘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2차 전지로 돌아가서 공매도 전쟁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셨으면은 2차 전지 안에서 뭔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만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까요? 앞으로 뭐 코스모 그룹주라든지 LS 그룹주라든지 그쪽으로 뭔가 순환매가 돌아가게 될까요? 그쪽은 이제 후발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S는 뭐 제2의 포스코홀딩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어저께 뭐 움직였었던 것이고 네. 거기도 이제 PBR 한 배가 대략 13만 14만 원이었거든요. 거기 도달하니까 또 매도 한번 쏟아진 네.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순서가요.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 투자 핵심은 양극재인데 양극재도 그 양극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 지주사가 탑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폐배터리도 같이 하는 회사가 이제 포스코홀딩스이기 때문에 그 두 회사가 지금 대장주입니다. 네. 대장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쪽에서 기술력이 가장 우위 있고 캐파가 높은 이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이 그 다음 순서고요. 그리고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매수 고려 대상이 없었는데 네. 변화가 생긴 거는 어떤 코스피 이전에 대한 상장이 있었고 그리고
120선 찍고 돌리는 모습과 그리고 동사의 캐파 대비해서는 좀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평가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저평가됐다는 그런 맛은 있기 때문에 LNF도 지금부터는 전에는 제가 교체 의견 드렸지만 지금은 네. 보유 관점입니다. LNF는 아하. 보유 관점이고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코스모 흰소재 같은 경우에는 캐파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다소 좀 큰 건 있는데 SK온과 그리고 삼성 SDI 쪽에 대규모 수주 기대감이 일단 있습니다. 네. 일단 SK온 쪽은 올해 말까지 지금 그 콜을 완료를 할 것으로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 SDI랑 그 스탈란티스와의 조인트 벤처 쪽에서 아마 2차 또는 3차 밴드 정도 수준으로 해서 수주가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있어서 코스모 흰소재도 그냥 가지고 계시다면은 뭐 보유 충분하셔도 될 것 같고요. 비중은 뭐 매수 관점에서는 비중 크지 않을 정도로만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다. LNF나 뭐 코스모그룹 쪽 그리고 LS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자세한 전략 짜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대안으로 반도체주는 어떨까요? 하반기 주도주로 좀 많이 꼽혔었는데 일단은 오늘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컨센보다는 양호하게 나온 것 같아요. 다만 적자가 6조를 넘겼죠. 근데 또 HBM이랑 DDR5로 좀 만회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반도체가 아무래도 하반기에 좀 대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SK 하이닉스의 지금 잠정 실적 발표 2분기만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3분기 연속 적자 시현은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네. 1분기 대비 적자폭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 적자폭이 줄었다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업황의 바닥은 분명히 찍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영업적인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국면에 지금은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좀 시클리컬 산업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사이클을 타는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좋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사서 나중에 좋다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그때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야 되는 맞아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맞는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좀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일단 SK 하이닉스가 특징적인 게 관심이 많이 없을 때 네. 이상하게 기업에서 뭔가를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이 없고 벗어나고 있을 때 그때 SK 하이닉스가 한 번씩 깜짝 뭐 이제 급등 재료를 낸다든지 좀 이러한 부분들 좀 많거든요. 특히 지금은 주도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가져갈 수 있는 게 HBM3 관련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은 점유율 싸움에서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양대 산맥 이제 주도적인 점유율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정도의 싸움은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까지는 양산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부터가 양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로 양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개발 속도 면에서 이미 SK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HBM3 모멘텀 대장주로 볼 때는 주도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SK 하이닉스가 가져갈 수 있는 특장점이 좀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메모리 업황 바닥을 찍었고 HBM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눌리면 계속 좀 비중 확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지금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향 종목들, 뭐 아니면 네네. 엔비디아 향 종목들을 보는 게 나을까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전고 라인이 12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12만 원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보합 그리고 계속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충분히 12만 원 전고는 그냥 넘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2분기 실적까지도 이제 이미 주가가 반영이 대부분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익 성장치 부분들을 반영을 해줄 거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형주 밑에 필두로 HBM3 모멘텀을 보고 중소형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유력한 건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현재로서는 HBM 관련해 가지고 공급 수요 자체를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주도적인 HBM 관련주에서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가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점유율을 크게 큰 폭으로 좀 올라간다고 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한미반도체의 수혜가 확실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국에 SK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동행으로 같이 좀 성장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한미반도체, 대형주는 좀 SK 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